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암호화폐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법 제도의 보완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 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가 메타버스와 웹 3.0 사업에 뛰어듭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흥행 사례를 만들고 보상 지급을 통해 웹 3.0 시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첫 종합검사에서 업비트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업비트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금융당국이 종합과정에서 업비트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에 대한 첩보로 아직까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관련성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로이터 기자와 나눈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바이낸스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와 로이터 기자 2명과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일부 미국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향후 몇 주 내로 전체 미국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약세장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들이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올해 실적 악화는 예상되나 인력을 줄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올해 초 예고했던 공격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김주현 신입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암호화폐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법 제도의 보완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법 제도 이전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제도가 겉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어 그는 전문가도 적극 참여시킬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보완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테라와 루나 사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국제 공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규제와 또 법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혁신 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가 메타버스와 웹 3.0 사업 준비에 나섭니다. 카카오는 텍스트와 가상 공간, 메타버스의 공간을 이원화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비스의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메타버스의 흥행 사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보상 지급을 통해 웹 3.0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의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 클레이와 또 보라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B2C2C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중점으로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생태계의 무리한 확장 대신 개별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남궁훈 스타일이 카카오 사업의 전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첫 종합검사에서 업비트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비트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금융당국이 종합검사 과정에서 업비트의 중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과 고팍스에 이어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업비트 측은 종합검사는 업비트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된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긴 과정이라면서 검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와 관련해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 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루나와 테라 법인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직원 1명이 비트코인을 횡령한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난해 5월 중순경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에 대한 첩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관련성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실제 횡령 액수와 횡령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로이터 기자와 나눈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추측성 보도로 독자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기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로이터 통신의 작가는 오늘도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작품을 게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이낸스 측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추측성 데이터가 제3자 기관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체이널리시스나 TRM과 같은 주요 온체인 분석 업체를 통하면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했음에도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실제로 다크넷 마켓은 하이드라와 라자루스 관련 수사를 이끈 수사관들과의 컨택을 주선했으며 그들이 데이터를 얻다는 UID와 또 지갑 정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로이터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가 공개한 이메일은 이 바이낸스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와 로이터 기자 2명과의 이메일 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페이팔은 이 페이팔과 다른 지갑과 거래소 간의 기본 암호화폐 전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입니다. 해당 기능은 우선 일부 미국 이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전체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페이팔 블록체인 부문 부사장 겸 총괄은 해당 서비스가 2020년 10월에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장 많이 요청된 기능이라면서 2021년부터 계획해왔고 앞으로 암호화폐 분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팔은 거래소를 운영되기보다는 이 상거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이 상거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계에 전해진 웹3과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지읒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 이곳이 미래 먹거리인 웹 3.0과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디스코드 채널방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디스코드방에 가입하기 위해 오픈 전부터 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게이머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삼성전자는 게이머와 개발자, 또 삼성 팬 등이 모여서 게임뿐만 아니라 NFT와 웹3 등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 매장을 열기도 했고요. 또 로블록스에서 가상 공간인 삼성 슈퍼스타 갤럭시를 조성해서 이 로블록스 사용자들이 공간에서 끼를 발산하고 또 사용자들을 위한 가상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미래 신사업에 앞장서는 삼성전자, 트렌드 메이커답죠.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비읍, 지읒, 비읍입니다. 바로 옆 나라의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7일 가기에서 결정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에서 웹3 환경 정비를 본격화해 나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기본 방침은 더욱 분산화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인터넷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보급을 확대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분산형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 정비를 22년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이 데이터 컨트롤을 강화한 트러스티드 웹 실현을 위해서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NFT와 DAO 등 웹3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2023년 메타버스 관련 법안 제출 계획, 또 핀테크 추진을 위한 증권형 토큰 자금 조달 제도 정비,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완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시옷, 리을, 니은입니다. 레이어 1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재단이 한국 웹 3.0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솔라나 재단은 이번 펀드를 통해 게임과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 한국 기업들이 웹 3.0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의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는 국내 기업들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디파이 등 웹 3.0 서비스를 출시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솔라나 재단은 이번 펀드 출시와 더불어서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펙토리에서 저 솔라나 한국 해커하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8년에는 최대 3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사나 빗썸경제연구소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2023년 전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최대 6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